개념편 책 봅시다. 105페이지 피세요. 페이지 피셨나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회전체에서 대해서 배울 건데, 회전체는요, 그냥 한 바퀴 회전시켜서 만든 물체를 회전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회전체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회전축이라는 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예전에 선대칭도형 할 때 대칭이 되는 그 기준을 대칭축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 회전축이라는 거는 이 회전을 시킬 때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회전시킬 때 기준이 되는 그 선을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에서 이 한 변을 회전이 되는 그 기준으로 돌릴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얘가 회전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360도를 돌릴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모양이 될까? 원기둥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그럼 뭐가 될까? 뭐의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 뭐라고? 밑면의 반지름. 그 다음에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릴 거야. 한 바퀴 돌릴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원뿔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이 길이가 밑면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높이가 될 거고, 맞아?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 모선이 되겠네, 그치? 맞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체를 이렇게 돌려서 만든 그 입체 도형을 우리는 다 회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모선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원뿔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얘를 이쪽 면이 지금 밑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얘도 밑면에 평행하게끔 잘랐어. 밑면에 평행하게끔 잘랐어. 그러면 자르고 나서 이 윗부분은 원뿔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런데 원뿔이 아닌 부분이 있지, 여기 밑에. 요 밑둥. 네. 맞아요? 얘는 뭐라고 하냐면 원뿔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각뿔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얘는 밑면의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원뿔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가 원뿔대. 회전체 종류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그치? 회전체 종류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도 사실 여기 반원을 돌려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반원을 한 바퀴를 돌려주면 구가 되는 거야. 공 모양이 제도형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는 구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그쵸? 맞아요? 나머지는 없고 여기는 구의 중심이 되는 거고 예전에 배웠던 것들이니까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다음 보기 중 회전체를 모두 고르래요. 기억은 맞아요? 네. 니은은요? 디귿은? 맞아요. 맞지. 디귿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사다리꼴을 한 변을 기준으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귿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은? 안 돼요. 안 돼요. 미음은? 돼요. 돼요. 그러면 회전체인 거 골라주면 요 세 개 골라주면 되겠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회전체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자르면 어떤 모양이 보이냐라는 거야. 그러면 회전축의 수직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라고 할 텐데 그러면은 첫 번째 도형은 원기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원뿔. 얘는 원뿔 돼,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입체 도형은 9 이렇게 그려줄 거야. 얘네가 회전체의 대표적인 예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가 지금 회전축일 거고 맞지? 회전축을 표시를 했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이 회전축이 수직이어야 돼. 맞아요?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목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목을 쳤을 때 그 단면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모양일 것 같아? 단면이 원기둥이야? 원이겠지?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목을 치는 거야.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얘도 뭐겠어? 원이요? 원기둥이요? 단면은 원이 나올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럼 여기도 수직으로 잘라주면 단면은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주면 원이 되겠네. 맞아? 그러면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어디에서 본 것과 똑같을 것 같아요? 기둥 자체를 위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맞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거야. 그럼 포함한다라는 거는 슬라이스를 이렇게 치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여러분들 중식도라는 칼을 알지 모르겠네. 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얘로 이걸 이렇게 쓱 자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런 면이 생기겠지. 이런 단면이. 맞아요? 이런 단면을 여기서 그려보면 얘는 직사각형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중식도로 이번에는 원뿔을 자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이렇게 지금 단면이 생기겠네. 맞아요? 근데 그 면의 모양이 삼각형인데 맞지? 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이때는 삼각형이 아니라 뭐라고 써주면 돼? 그렇지. 얘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같은 중식도로 이번에는 원뿔대를 썰어버릴 거야. 그러면 얘는 단면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그 단면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사다리. 사다리꼴이야. 그런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 이름은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굴을 볼 건데요. 굴을 이렇게 중식도로 잘랐어. 토마토를 이렇게 잘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런 단면이 생기지? 맞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얘는 원. 자, 그러면 회전축의 수직인 거는 위에서 본 면과 똑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슬라이스 친 거는 어디서 본 거랑 똑같을까? 옆에.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그쵸? 앞이나 옆이나 비슷하지만 어쨌든 돌리면 다 앞이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포함하는 거는 앞에서 본 모양과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알겠지? 그 다음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다라는 거면 위에서 본 모양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지. 근데 구는 어떻게 잘라도 뭐야? 원이요. 구는 비스듬하게 잘라도 단면이 원이고, 그 다음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라도 원이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중식도로 잘라도 원 모양이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으로 가봅시다.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하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항상 원이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걸로 자르면 앞에서 본 거랑 똑같다고 했지? 네. 앞에서 봤을 때 무조건 원인가요? 아니요. 아니지, 그치? 네. 그러면 1번은 맞아, 틀려? 틀려. 그 다음에 2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다.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맞는 거지. 네. 그러면 얘는 선대칭 도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 네. 맞아요? 네. 대칭이 된다라는 건 좌우가 합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인 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합동인 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서 잘라도 원, 여기서 잘라도 원인데 얘네가 합동이야? 아니잖아, 그치? 원은 원인데 합동이 원이다라고 하는 거면 걔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해돼요? 정연아 알겠어? 네. 자, 그러면 필수 2번으로 가서 봅시다.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그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니까 앞에서 본 모양과 똑같다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네. 맞아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밑줄을 치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밑줄 치고, 그러면 앞에서 본 모양과 같다라고 메모를 해두라고 했어요. 방금 어디서 본 거랑 같다고? 정연아 어디서 본 거랑 같다고? 앞에서. 그렇게 적어주세요. 회전축을 포함한다라는 거는 앞에서 본 모양과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도 살짝 표시를 해주면 1번 원기둥은 직사각형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2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번 원뿔은 직각삼각형이다. 틀려요.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는 게 맞지. 연결시켜 줄 거면. 그 다음에 4번 반구는 반원이야. 맞아요. 얘도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원뿔 때는 사다리꼴. 맞아요.
사다리꼴 중에서도 등변 사다리꼴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거 몇 번? 3번. 3번. 됐어요. 다 됐으면 오른쪽 107페이지로 넘어오세요. 회전체 전개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기둥은 이렇게 지금 생긴 원기둥 얘 전개도를 그려보면 대강 이렇게 생기네요.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전개도에서 닿는 부분의 길이는 어떻다고 배웠어? 어떻다고 배웠어? 길이가 없죠. 같다고 배웠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의 길이들이 전부 어떨 거야? 같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얘랑 옆면의 세로랑도 똑같겠네요. 그쵸? 네. 맞아? 그러면 이 길이 뭔데? 원기둥의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면의 가로는 뭐랑 똑같아요?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요. 밑면의 원주가 뭔 말이야? 밑면이 그럼 원이면 원의 원주? 원의 둘레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그지? 얘는 하나만 했으면 돼요. 밑면의 둘레. 됐어요? 뭔 소리야? 이번에는 원뿔? 그러면 원뿔도 전개도가 있기는 합니다. 얘 자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 길이랑 얘랑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 그치? 네. 이렇게 지금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선이랑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모선의 길이로 써주면 되겠네. 나중에.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거기 그려져 있는 게 원뿔대네. 그러면 원래 원뿔대는 원뿔에서 나온 거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원뿔의 전개도를 우선 그려놔. 이래 놓고 어차피 이걸 위에 밑둥을 잘라낼 거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잘려요. 그리고 동그란 단면이 생겨. 그치? 그러면 이렇게 두고 작은 원을 그려주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 이 길이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커다란 밑면의 둘레랑 커다란 후의 길이랑 똑같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랑 같겠지? 이렇게 맞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어요. 참고로 구는 그럼 어딨어? 구는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그 과일 깎으실 때 우리 엄마는 사과가 이렇게 구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엄마는 사과 이렇게 잡고 돌려서 깎으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 이런 모양이야. 이걸 이렇게 펴보면 엄마가 얇게 깎으신다고 하면 얇고 끊어지지 않게 깎으시면 나중에 얘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 과일 껍질이. 그럼 구의 전개도는 이거야. 그럼 어떻게 그려 이걸? 그치?
이거는 두껍게 그리냐, 뭐 두껍게 깎냐 아니면 얇게 깎냐 그 차이도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웬만하면 실로 표현을 합니다. 실로 이렇게 감아서 표현을 합니다. 털뭉치라고 생각하시면 더 빠르겠네요. 그래서 이거 어느 세월에 그리고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구의 전개도는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개념 확인으로 가서 이제 알맞은 길이를 찾으면 되겠네. 자,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전체의 전개도에서 A, B의 값을 각각 구하래요. 첫 번째는 A는 높이를 뜻하는 거네, 그치? 네. 그러면 몇 센티야? 9cm. 9cm. 그 다음에 B는요? 4cm. 밑면의 반지름을 뜻하네요. 그럼 B는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A는 뭘 뜻할까요? 모성을 뜻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모성은 몇 센티야? 5cm. 그래서 A는 5. 그 다음에 B는 밑면의 반지름을 뜻하네. 그럼 뭘까요? 3. 그렇지. 이렇게 써주면 돼. 와. 필수 문제 3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여기가 6cm, 이 길이가 11cm. 그다음에 지금 요 길이가 9cm. 글씨가 좀 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도에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책에 더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A, 이 길이가 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C를 뜻하네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A는 쉽지. A는 작은 밑면의 반지름을 뜻합니다. 맞아? 그럼 A는 뭐야? 6cm. A는 6. 그 다음에 B는 모선을 뜻해요. 모선의 일부분, 그치? 네. 얘는 11cm. 그 다음에 C는 큰 원의 둘레를 뜻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큰 원의 원주 찾아주면 되겠네. 네. 그러면 원주 어떻게 구하지? 원주 어떻게 구하죠? 2파이R.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야? 큰 거. 9야. 그러면 2파이 곱하기 9네. 네. 맞아? 그러면 얼마예요? 18파이. 그러면 C는 18파이라고 쓰면 되겠죠? 어차피 뒤에 단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얘는 문자 값만 써주면 돼. 이건 써놓고. 됐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서술형으로 넘어오세요. 112쪽. 지워도 돼요, 이거? 네. 네. 자, 유제 1번. 꼭지점의 개수가 24개인 각기둥의 면의 개수를 A개 끊어
각기둥의 면의 개수를 A개 끊고 모서리의 개수를 B개라고 할 때 끊고 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래요. 쉼표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각기둥에서 모서리라고 나왔어. 그치? 네. 그러면 몇 각기둥인지 찾으려면 얘를 N각기둥이라고 하면 N각기둥의 모서리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해야 해. 맞아요? 네. 어떻게 해주면 돼? 3. 어? 모서리, 각기둥의 모서리 곱하기 얼마 해줘? 3. 곱하기 3이야, 그치? 그러면 n 곱하기 3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n 곱하기 3이 24인 걸 찾아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n은 얼마야? 8이요. 8. 아, 그러면 얘는 팔각기둥이라고 쓰면 되겠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가 1단계.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면의 개수를 A개, 모서리 B개라고 할 때 걔를 2단계는 걔를 찾아야 돼.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팔각기둥의 꼭지점의 개수가 24개인 각기둥은 N각기둥. 이해는 아, 2N이잖아. 꼭지점인데 다른가 봐. 모서리는 3배가 맞아. 근데 여기서는 꼭지점이었네. 미안해.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2. 그러면 2n이 24니까 그러면 n은 12. 해서 얘는 12각기둥이었네. 쏘리. 그러면 여기서 12각기둥의 면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치? 면의 개수는 어떻게 돼? 1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14 14. 그러면 여기서 A는 14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각기둥의 이번에는 모서리의 개수네. 그치? 네. 그럼 얘는 곱하기 3이었어. 맞아요? 네. 그러면 36. 그러면 B가 36. 네. 여기까지가 2단계. 그러면 3단계는 A 더하기 B의 값을 찾으라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14 더하기 36이니까 50. 됐나요? 정연이 됐어? 네. 네, 그 다음에 유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든 원뿔의 밑면의 넓이를 찾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원뿔의 전개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가 8cm. 그 다음에 옆면의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라고 나와 있어. 그치? 네. 그러면 이거 밑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는 부채꼴이잖아요. 그쵸? 네. 정연아 맞지?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찾아야 여기 밑에 딸려있는 원주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면 요 호의 길이를 먼저 찾아야 되겠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찾아줄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공식 2퍼예요 2파이 r 곱하기 아 자, 그러면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8이요 8. 그럼 2파이 곱하기 8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몇 도예요? 60도. 60도. 그러면 약분, 그럼 여기 6분의 1이네. 네. 맞아? 그 다음에 2로 약분하면 1, 여기는 3. 맞아? 네. 그러면
얘가 3분의 8파이인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 밑면을 이제 살짝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여기 이 밑면의 둘레, 즉 여기 원주도 몇 파이가 되는 거야? 3분의 8파이. 몇 파이? 3분의 8. 정현 손톱 그만 만져. 몇 파이? 3분의 8파이. 여기도 3분의 8파이. 그러면 여기서 이 둘레를 찾아주면 2파이 r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엔 반지름을 몰라. 그치? 여기 반지름을 몰라요. 그쵸? 네. 그러면 이 2파이 r이 3분의 8파이인 거는 알지? 네. 맞아? 네. 2파이 r이라는 건 원주를 말하는 거야. 이 밑면의 원주. 그치? 네. 밑면의 둘레. 그러면 반지름 모르니까 양변에 파이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예를 두고. 그치? 네. 반지름 모르니까 놔두고 양변에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양변을 파이로 나눠요. 그쵸? 네. 그러면 뭐만 남아? 2r은 3분의 8만 남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r은 얼마예요? 3분의 4. 얼마예요? 3분의 4요. 나머지 얼마예요? 3분의 4. 여기는 3분의 4예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밑면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몇 cm? 3분의 4cm.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2번 2번이래. 2단계 밑면이 원의 넓이를 찾아야 된대요. 그쵸? 네. 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3분의 4. 3분의 4 이거를 통째로 제곱한 거네. 맞아요? 네. 그러면 9분의 9분의 16. 16 반 파이. 파이 제곱 제곱 센티미터. 자, 1번 넘어가도 되나요? 여기 113페이지 1번. 네. 1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면체는 몇 면체인지 구하래요. 첫 번째 조건 가는요. 밑면의 대각선의 개수는 5개래. 그치? 네. 그러면 밑면의 모양을 N각형이라고 하면 얘는 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찾아야 되네. 네. 그러면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곱하기 n 마이너스 3. 그렇지. 얘는 2분의 n 곱하기 n-3이야. 그치? 네. 근데 얘가 5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해주면 좌변은 n 곱하기 n-3만 남고 우변은 12. 우변은 12. 10 남아요. 그쵸? 네. 5 곱하기 2는 10. 그러면 10의 약수 중에서 3 차이가 나는 거 찾으면 되지. 얘 분배 법칙을 하는 순간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쵸? 네. 그러면 얘는 n 곱하기 n-3으로 이렇게 풀어서 쓰면 돼. 그럼 얘가 1 곱하기 10도 있을 거고. 맞아요? 네. 당연히 n이 더 크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로서 10을 표현하는 거야. 2 곱하기 5도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이 중에서 3 차이가 나는 거 찾으면 돼. 첫 번째 거야? 아니면 두 번째 거야?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두 번째 거. 그치? 그러면 n이 얼마란 소리야? n이 얼마란 소리야? 5요. 5. n-3은 2. 맞네요. 그쵸? 5 빼기 3은 2니까. 그러면 얘는 몇 각형이야? 오각형. 오각형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보니까 얘는 합치면 얘는 각불에 대한 얘기네요. 그쵸? 네. 밑면의 개수는 한 개이고 옆면의 모양 삼각형이다. 그럼 이건 각불인 거지. 그러면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인 각불인 거네. 네. 합쳐보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얘는 어떤 거라는 거야? 오각뿔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얘는 몇 면체냐라고 물었잖아. 그치? 네. 그럼 오각뿔의 면의 개수는 몇 개야? 6개. 어. 오각뿔은 면이 6개야. 그치? 그래서 몇 면체라고 불려? 6면체라고 불리겠죠? 그럼 정답은 6면체에 써주면 되겠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도 될까? 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정다면체. 얘는 뭐밖에 없을까? 정팔면체밖에 없겠지? 맞아요? 네. 적어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정다면체라는 거는 정팔면체밖에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의 개수를 x개. 이거 외워놔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정팔면체의 꼭지점 몇 개일까요? 6개. 이거를 우리는 x라고 하는 거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가 있어요. 걔는 뭘까요? 12면 정12면체야.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정12면체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 거기 밑줄 쳐놓고 정12면체라고 써야 돼요. 그럼 그거의 모서리 개수를 y라고 한대. 그럼 모서리 몇 개야? 몇 개야? 30개야. 그치? 이거를 우리는 y라고 한답니다. 그쵸? 그러면 이럴 때 x 더하기 y 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6 더하기 30인 거니까 얼마예요? 36이라고 쓰는 게 맞죠.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였네.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맞죠? 네. 그러면 문제 3번으로 가서 상호 자, 3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킨다고 합니다. 얘가 직선 L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1회전 시키면 어떤 모양이 될까? 원기둥이요? 휴지심. 그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돼요. 그쵸? 원기둥으로 하기에는 요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가운데가 뚫려 있게끔 대략적으로 겨냥도를 그려줄 수 있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됐어요? 응.
여기서 이때 생기는 회전체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축일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럼 여기에 수직인 거니까 이렇게 목을 쳤다라는 얘기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단면을 그리고 라고 했어. 그럼 그 단면을 그려주면 얘는 위에서 본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주면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단면은 도넛 모양이 될까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길이를 봐줘야 되겠지. 여기 중심이면 이 길이는 여기는 몇 센티여야 돼? 3cm. 3cm, 그치? 그 다음에 이 길이, 요쪽의 길이는요? 20cm.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끝칠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 그러고 나서 이 단면의 넓이를 찾으라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여기 커다란 원에서 작은 원을 어떻게 해줘? 네. 빼요, 그쵸? 그러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면 되는데, 그러면 큰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반지름이 얼마야? 큰 원의 반지름? 5요. 5, 맞아요? 네.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맞지? 네.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2요. 2. 그럼 얘는 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네. 네. 그럼 얘네 둘 이렇게 빼주면 되죠. 계산해서. 그러면 5의 제곱은 얼마예요? 25. 25. 그러면 큰 원의 넓이는 25파이가 되는 거고, 네. 작은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4파이. 4파이. 그렇지. 그러면 25파이에서 4파이를 빼주면 어떻게 돼? 21파이. 21파이. 단위는? 제곱. 그렇지. 제곱 센티미터. 원주율 안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쵸? 그 다음에 4번 원뿔대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네. 그치? 그러면 이 모양의 종이컵의 전개도에서 옆면을 만드는데 사용된 종이의 둘레의 길이를 찾으래. 그러면 얘를 전개도를 그려주면 동그란 거 크기 차이만 있으면 될 것 같은. 대충 이런 모양이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반지름의 작은 반지름이 지금 4cm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7cm. 맞아? 네. 그럼 여기서 이 종이컵의 옆면의 모양이면 여기야.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을 찾는 거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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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요. 더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얘가 1번, 여기 2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1번의 길이는 요 큰 원의 원주랑 똑같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2번의 길이는 작은 원의 원주랑 똑같네. 네. 그럼 그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번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 큰 원의 둘레. 그러면 2파이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그쵸? 네. 그러면 얼마예요? 12파이. 12파이 센티미터가 될 거고. 맞지? 네. 그 다음에 2번의 길이는 2파이
2파이 곱하기 4 맞아요? 네. 그러면 8파이 센티미터. 그러면 여기서 옆면의 둘레를 찾으래. 그럼 옆면의 둘레는 1번하고 2번하고 7cm 몇 개를? 7cm 두 개를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1번하고 2번이니까 그럼 12파이 더하기 8파이 더하기 14. 그럼 여기서 동류항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동류항이네. 맞아? 네. 그러면 12파이 더하기 8파이니까 20파이 20파이 더하기 14. 더하기 14. 이 둘은 동류항인가요? 아니요. 동류항이야?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마무리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둘레 길이니까 단위가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장 여기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